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맡아서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에 비판이 이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SCE가 지난달 7일 발생한 허스트 산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시 경찰이 개인을 이민 지위 때문에 체포하는 걸 금지하고 경찰이 연방 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이민자 정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와 시, 카운티에서 제정한 여러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지역 경찰이 주민 공공 안전을 위해 범죄 퇴치에 집중하는 것이 왜 위헌이냐고 반박했습니다. We're going to fight back. We will pursue every legal opportunity to defend the programs that we believe in and defend our values.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피난처 지방 정부를 비판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왔는데 이번 소송은 첫 법적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 맞춰 성역, 피난처 도시들과 주 정부들의 연방 지원금을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당시에도 피난처 지방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보류하려 한 바 있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 사칭범들이 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카르바오 교육감은 SNS X를 통해 아이스 요원 사칭범들이 등장했다며 이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공포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주민과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모든 위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뜻하는 DEI 관련 사교 클럽 12개를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클럽에는 한인 생도회와 아테포럼 등 성별과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모든 과외활동가 사교 클럽이 행정명령과 국방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DEI 기반 단체를 정책으로 폐지한 사례는 웨스트포인트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에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했던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공격이며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중앙밸리 구간에서 171마일, 약 275km에 걸쳐 건설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맡아서 개발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또 운하 통행료를 놓고 파나마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소유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싸움의 결말이 나면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공동체에 재정착할 것이며 가자 지구의 미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변 국가에 재정착시키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한 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반발은 물론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Everybody loves it, but this is just not the right time. But we'll maybe do something later. 미국의 팽창적 외교 정책은 파나마와의 진실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군을 비롯한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서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No me gustó, pero me apena decir que tengo que rechazar ese comunicado del Departamento de Estado, porque está basado sobre una falsedad. 미 해군 통행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절감되는 금액은 우리 돈 2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파나마는 미국 같은 나라의 이 정도는 큰 돈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를 사칭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약 246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벌인 전 통역사에게 5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이페이 미즈하라에게 약 4년 9개월의 실형과 1,700만 달러, 한화 약 2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즈하라 측은 청소년 시절부터 도박 중독에 시달렸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형은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실형이 끝나면 미즈하라는 일본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이 전했습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중부 오클라호마에서부터 매사추세츠주까지 약 1,400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폭풍은 오늘까지 이어졌으며 코네티컷주 등 일부 북동부 지역에는 강추위에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해 각 주당국이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기상당국은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 수만 가구의 전력이 끊어지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20여 건의 구조 활동 등이 이어졌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엔 그치겠지만 다음 주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2일부터 토요일인 15일 사이에 비가 올 확률이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올 가능성은 20%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산관과 푸틸에는 4에서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국은 예보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지난달 7일 발생한 허스트 산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장비가 허스트 산불 발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은 세들리치 로드 북쪽에 위치한 에디슨사 송전탑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스트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달 7일 송전탑에서 손상된 장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여객기가 미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지상에서 이동 중 델타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서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일본항공 보잉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가 델타 항공 여객기의 꼬리 날개를 쳤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당시 여객기에 142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고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은 어제 58살 잉고 홀스트 가이다를
16살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관계를 이어왔으며 가이다는 미성년자 성추행과 비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무기처럼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조치의 성공 사례로 한국산 세탁기를 꼽았습니다. 덤핑 판매되고 있던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회사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팀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느닷없이 한국산 세탁기를 언급합니다. Because South Korea was dumping washing machines, and we put a 50% tariff, and 75, even 100%. Without Trump, they would have been closed up.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원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어서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 회사들을 살렸단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10%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당한 관세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3년여 소송 끝에 WTO는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하고 판정한 바.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세이프가드였습니다. 한국산 세탁기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최대 50%의 관세를 물린 겁니다. 하지만 WTO는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돼 관세를 물렸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세탁기를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이유는 뭘까? WTO에서 5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은 급감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공장을 새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이 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지역 혹은 산업에 우리나라도 조금 사전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조차 부당한 관세로 압박하는 트럼프.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안상호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도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사실 무근의 정치 공세라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딥시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나사, 하원의회 등이 직원들의 딥시크 사용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호주와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이 막혔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다운로드 자체를 막았습니다. 타이완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와 준관영 조직에도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中国所制造的资讯产品常常被发现隐藏着恶意程式、间谍软体。 우리나라까지 가세하자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불법적 데이터 수집 저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中方一贯反对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的做法，中方也将坚定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관영 매체들도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르려 하는 시도라면서 오히려 미국발 디도스 공격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정보보호 문제 제기를 AI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일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은 딥시크는 AI 생태계 장악을 목표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연구 인력이 130여 명에 불과한데 최고 연봉을 제시하며 50여 개 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인재 끌어모으기에 나선 겁니다. 딥시크 외에도 알리바바의 신형 AI 모델이 글로벌 10위권에 새로 진입하는 등 중국은 제2, 제3의 딥시크 출현 예상에도 고무돼 있습니다.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과 확산으로 미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움직임이 앞으로 전 세계에 더 많은 파열음을 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빠르면 이달 안에 열릴 수 있다고 한 러시아 의원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협상을 언급하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계획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은 100%라고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국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양대 강대국 지도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회담 준비가 현재 발전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시기에 대해선 2월이나 3월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곧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크렘린궁과 러시아 외무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의 접촉에 대해선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고,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해결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트럼프 정부가 먼저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Вашингтона, наверное, еще раз говорю, надо им эту политику и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и будем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и действия.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관리개발 구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대중주의적이고 경솔하거나 충격적인 논쟁은 비생산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미 원로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미 원로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같은 하늘 아래 예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1세대 한인과 미국 원로 예술가들이 깊은 우정과 소통을 예술로 표현합니다. 원로 작가 8명이 참여해 평면 회화, 조각, 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온 45명의 교환학생들이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라이즈 고향 학교 측은 자매학교를 맺은 한국 여주시와 전주시, 중국 영길의 학교에서 총 45명의 학생들이 인솔자 9명과 함께 8박 9일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해 라이즈 고교에서 화학과 음악 등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나누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시스템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무료로 AI 기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캘스테이트 대학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통합해 챗GPT를 포함한 AI 학습과 교육, 연구도구를 도입해 학생과 교수진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모 씨에게 징역 54개월과 327만 달러의 몰수, 329만 달러의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지만 이를 숨기고 의뢰인들의 계좌돈을 사적으로 착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됩니다. IRS는 최근 1,4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며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요구하는 텍스트 메시지가 나돌고 있다며 이 메시지를 받을 경우 절대로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2월 6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